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의 헤르손에서 아주 오랜만에 개전 이후 최대급의 우크라이나군 전과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번 도네츠크 전선의 마키이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단일 포격으로 인해 한꺼번에 400여 명의 러시아군이 증발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헤르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단 1문의 하이마스 GMLRS 포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7월 하순에 이미 헤르손주 남부 해안의 자릴라흐 섬에 러시아군이 설치한 훈련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이 일대로 집중적인 드론 정찰을 실시했는데 이 일대의 러시아군은 전혀 긴장하지 않은 채 마음 놓고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 집결지가 있었던 자릴라흐 섬은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의 헤르손주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제406 포병 여단이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약 7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병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군 포병은 하이마스를 통해 사정거리 최대 90km에 달하는 GMLRS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제406 포병 여단에는 하이마스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라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했던 러시아군은 자릴라흐 섬의 헤르손 지역의 방어를 맡은 제22군단 예가 동원 훈련장을 설치했고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들어온 병력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정보를 취득한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세를 진행 중인 남부 전선에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헤르손 전선으로 이동시켰고 정확히 북위 46도 02분 24초 2, 동경 32도 42분 39초 6 좌표에 단 1문의 하이마스를 통해 총 5발의 GMLRS 장거리 정밀 유도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로켓탄들은 정확히 자릴라흐 섬 러시아군 훈련시설에 떨어져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영상에 의해 생생히 촬영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또다시 지난 마키이우카 포격 이후 최대의 전과를 내 헤르손 지역 러시아군 병력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바르디스코의 공항에서도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며 러시아 공군의 전술기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해당 공항은 러시아군의 제37 혼성항공연대가 사용하고 있었고 헤르손 전선과 자포리자 전선에 근접 항공 지원 활동을 해왔던 소호24, 소호15 공격기들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은 어떨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가했던 21세기 발지 대전투라 할 만한 공세는 불과 일주일 만에 격파되었고 이미 크레미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러시아군 지역에서 기갑 부대를 몰아내 경합 지역으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클리시치우카 고지를 완벽히 장악했고 남쪽의 안드리우카에서 T-0513 도로까지 깊숙이 공세를 가한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게다가 크림반도를 통해 남부 전선으로 이어지는 키르치 대교가 파괴된 것에 이어 또 다른 보급 교량인 초나르 교량마저 파괴되어 남부 전선의 러시아군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실망했는지 러시아는 최근 국가 총동원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총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선에 소모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한편 반란을 일으킨 후 벨라루스에 자리 잡은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 폴란드 영공을 침공해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장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위기 러시아 바그너 그룹 대 폴란드. 지난번 러시아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친러국가 벨라루스로 옮겨간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더 이상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는 나토 국가이며 이를 공격할 시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세계 최강 미군을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며 순식간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요. 현지 시각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벨라루스군의 헬기들이 폴란드 영공을 저공 비행으로 침투했고 이들이 폴란드에 날아다니는 동안 이를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 실패한 폴란드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후에는 벨라루스군의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와 밀8 무장 헬기가 완전 무장한 채 다시 한번 폴란드의 비아워비에스키 국립공원 인근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들은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 남부에 위치한 마슐리슈치 공원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50 혼성기지 예하 무장헬기 비행대 소속의 공격 헬기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일찍이 예고된 사태이기도 한데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라루스와 폴란드는 최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바그너 그룹 용병 일부가 폴란드로 진격해 바르샤바, 제슈프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폴란드는 우리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잡아놓고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용병들이 우리들 없이도 간단하게 바르샤바와 제슈프를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8월 1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7월 28일 바그너 그룹 용병 100여 명이 폴란드 국경 인근의 벨라루스 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은 국경지대로 긴급 전개되고 있는 폴란드군 제17 기계화 사단의 로소막 장갑차들인데 폴란드 당국은 최근 벨라루스의 도발이 계획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경 지역의 경계 병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바그너 그룹도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바그너 그룹 등에 의한 폴란드 공격을 러시아 연방이 주도하는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국경지대에서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들이 나타날 경우 폴란드군은 우리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들을 몰고 나가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들을 박살내 버릴 것이고, 이후 이들의 국경 분쟁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며 엄청난 대장의 불씨가 될 텐데 부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예비 부대로 역습 반복하는 러시아군의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가해지는 남부 전선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은 주로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철도만 곳곳이 붕괴되며 남부 전선 러시아군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려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중요한 거점인 스타로마요르스케를 탈환한 이후 T0518 도로를 따라 남하하면서 본격적인 2차 대공세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어이없게도 러시아군은 최대한 버티는 데 사용해야만 할 후방의 예비대 병력으로 발끈 역습을 시도해 스타로마요르스케를 계속해서 다시 점령하려 했다가 피해만 더 키우는 꼴이 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일 전해진 여러 로신트 소식에 따르면 이틀 전인 7월 30일 밤부터 러시아군이 스타로마요르스케를 되찾기 위해 역습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7월 31일, 8월 1일 새벽 러시아군의 제7산악 공중 강습 사단 예하의 247 공수연대와 136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 218 전차 연대 등 병력은 수-25 공격기의 공중 지원까지 받으며 스타로마요르스케를 탈환하려 시도했지만, 스타로마요르스케 정착촌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우크라이나군 제129 영토 방위 여단의 방어에 막혀 수많은 차량과 장비들만 잃은 채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추가적인 공세를 벌이지 않고 인근의 자비친의 바자냐 지역과 스타롬리 리우카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향해 드론 공격을 지속하고 포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러시아군은 제329 포병 여단을 이곳에 증원 배치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당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주력 화포로 사용하는 튤판 자주포보다 우크라이나 포병의 장비가 사거리도 더욱 길고 모든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지역에서 방어선을 담당하는 러시아군 제60 차량화 소총 여단은 지형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이점을 포기한 채 무리한 역습으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타로마요르스케 남쪽에 자비친의 바자냐 정착촌은 T0518 도로를 따라 많은 가옥들이 늘어서 있는 것은 물론 폭이 40m에서 70m 정도 되는 하천들이 흐르고 있어 러시아군이 방어에 집중하기 좋은 지역이며, 실제로 스타로마요르스케를 잃기 전까지 러시아군은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을 나름대로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은 이번처럼 무리한 역습에 나서지 말고 스타롬리 리우카 도심지에서 시가전을 벌이며 최대한 시간을 벌었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리한 역습을 실시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롬리 리우카를 탈환하고 나면 그때부터 강력한 전략 예비대에 전차들을 동원해 초월 공세를 실시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롬리 리우카 지역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스타로마요르스케로부터 불과 4km 떨어진 지역에 있어 러시아 측 밀리터리 블로거 등은 곧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점령하고 2차 대공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악으로 치닫는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군의 보급로 상황이 워낙 악화되고 있는 데다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특수부대 작전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러시아군이 역습을 계속할 경우 금세 탄약이 바닥나고 병력 증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각 7월 31일 크림공화국 교통부에서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키르치대교 일대의 차량 통행을 잠정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월 1일 알려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전날 밤 케르치 기차역에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에 의한 폭파 사건이 발생했는데, 케르치대교의 통행 중단은 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은 얼마 전 SNS를 통해 케르치대교 서쪽 물류 거점인 케르치 기차역에 철로 통제 장치를 폭파했다고 밝히는 동시에 언제든 케르치대교에 남아있는 철교마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헤르손 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이어주는 두 개의 통로 중 하나인 초나르 대교 또한 폭파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에서 지원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를 사용해 초나르 대교의 철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남부로 향하려면 러시아군은 훨씬 거리가 먼 크림반도 북서부의 아르미안스크르 경유에 올라가야만 하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8월 1일 새벽 교통 요충지인 심페로폴에 드론 공격을 실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4km만 더 진격하면 스타롬리 리우카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러시아군의 철도 보급이 이뤄지는 비르망역까지의 거리는 불과 40km에 불과하기에 이때부터 크라프 자주포, M777 견인 곡사포, PZH-2000 자주포,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M270 MLRS 등으로 얼마든지 기차역을 포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의 보급은 철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마비되고 있으니 그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보급은 케르치 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들과 아르미안스크를 경유하는 육지 도로만 남았는데요. 선박 통행은 비용이 높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이고, 아르미안스크를 경유하는 길은 너무 멀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롬리 리우카를 탈환한 이후 반격 작전이 얼마나 속도를 높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관련 소식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